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입니다. 오늘은 수학 문제집 추천합니다. 2편 심화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심화편 보시기 전에 문제집을 추천합니다. 기본편을 꼭 봐주세요. 둘 다를 전부 보시고 어떤 문제집이 아이한테 좋을지, 내가 어떤 문제집을 푸는 게 좋을지 생각하시고 문제집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집을 기본편, 심화편으로 나눴는데요. 심화편이라고 해서 모든 어려운 문제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 말했듯이 문제집은 한 학기에 2권을 푸는데요. 그 2권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기본편에서 구성을 이야기했고요. 오늘 심화편도 문제집을 어떻게 구성해서 풀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심화편은 어떤 아이가 해야 할까요? 보통 수준의 문제집을 정답률 90% 이상은 되어야 아이들이 이 문제집 다 맞네? 너무너무 쉬워하면 그때는 이제 생각하면 좋고요. 두 번째로 저라는 건 초등 저학년이에요. 초등 저학년들은 한번 부모님이 욕심이 있으시면 아니면 내가 욕심이 있으면 모두 한번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좀 더 색다른 문제들도 있고 오히려 저학년은 조금 더 사고력 수학 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학년들은 모두 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좀 더 접근을 하면 좋겠고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혼자서도 식을 세우고 고민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학원이 아니라 부모님밖에 가르쳐줄 수가 없다면 고학년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해답지를 보고 푸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고학년 친구들은 혼자서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고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있는 친구들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집을 제대로 추천을 하면요. 첫 번째는 신사고 라이트 센입니다. 두 번째 문제집은 뒤듬돌 최상위 S예요. 제가 설명하는 게 모두 100%는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한 학기의 구성을 문제집 2권이니까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센을 풀고 그 다음 최상위 S를 푸는데요. 라이트 센이고 최상위 S고 문제가 둘 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심화편을 푸는 친구들은 문제수를 많이 푸는 것보다 좀 더 적게 풀더라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새로운 단원 시작을 라이트 센으로 합니다. 라이트 센을 푸는 이유는 센과 비슷하지만 가벼워요. 유형별 문제도 좀 적고 유형에 대한 설명도 좀 적기 때문에 가벼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가벼운 문제집을 한번 쑥 돌리고 싶다 할 때에는 라이트 센이 굉장히 좋거든요. 두 번째 문제집은 이제 최상위 S로 한 단계 업 시키는 거예요. 최상위 S는 조금 더만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고민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단계 업 하게 됩니다. 라이트 센부터 문제집을 좀 설명하면요. 라이트 센을 푸는 이유는 간단하게 개념을 한번 쭉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별로 나와 있으니까 유형별로 문제를 접해보고 너무 많은 문제로 아이들이 지치지 않게 해줘요. 최상위 아이들은 비슷한 문제를 굳이 시간 아깝게 반복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쭉 훑어보는 느낌으로 하게 됩니다. 문제집 구성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A라고 해서 A 부분이라고 해서 개념을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이렇게 문제를 간단하게 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새로운 연산들이나 새로운 개념들을 익히게 돼요. 그래서 쭉쭉 처음 쉽게 나가고요. 다음으로 똑같이 이제 B 단계에서는 유형별 문제가 있어요. 쌤 문제집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형에 대한 설명이 좀 있고 관련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금방금방 살펴보고요. 그 다음 서술형 유형도 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문제집마다 서술형 유형을 살펴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마무리 문제에서는 특히 이렇게 유형별로 어떤 문제인지가 나와요. 지금 여기 살펴보면 여기 유형 21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틀렸어 하면 다시 유형을 가서 고민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집을 쭉 보셨어도 아마 다 동그라미밖에 못 봤을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90% 이상의 정답률.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한테는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새로운 연산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라이트 쌤 풀이 요령입니다. 개념을 천천히 읽어보고 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새로운 연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라이트 쌤으로 연산을 익히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로 여러 유형을 천천히 살펴보게 해주세요. 아까 말했듯이 90% 이상의 정답률이 나오는 문제예요. 새로운 연산들이 나오더라도 여태까지의 탄탄한 연상 실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잘 풀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셨을 때도 얘가 참 잘 푸는구나, 연산을 금방 익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시면 이제 그 다음 문제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그 다음 최상위 수학 S로 그걸 다져주게 됩니다. 왜 최상위 수학이 아니라 최상위 S냐? 제가 최상위를 풀린 적도 있거든요. 그 최상위는 쓸데없이 연습해야 되는 문제도 많아요. 이미 문제집을 한 권을 끝냈기 때문에 굳이 문제집을 또 한 권 반복하거나 쉬운 문제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상위 S를 제가 가져왔고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풀이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연습하게 해보고요. 유형별로 심화 문제를 접근하게 합니다. 그 다음 이 최상위 S에 보면 매스 마스터 부분이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마지막에 싹 정리하면서 풀면서 해당 학기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최상위 S 문제집 구성입니다. 맨 처음엔 이렇게 앞부분 조금 연습하게 해요. 새로 나왔던 이런 연산이나 이런 부분 한번 연습해서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모두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여기 살펴보면 이렇게 유형별로 문제가 있고요. 얘하고
비슷한 유형 문제가 1, 2, 3, 4번이 있습니다. 1, 2, 3, 4는요 난이도가 점점 내려가면서 어려워지더라고요. 오히려 이 문제를 풀면 이 옆에 있는 문제를 푸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수학을 봤을 때 아이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집에 알려준 거 말고 내가 혼자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최상위를 푸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이쪽 문제를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막 풀어라고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 문제 때문에 사고가 갇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이쪽에 있는 유형별 문제만 풀고요. 이 유형별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하면 그때 한번 이 유형에서 풀어주는 것들을 보고 가이드라인을 삼아서 풀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스마스터예요. 매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든 단원이 다 끝난 다음에 풀으라고 해서 비워놓고 쭉 갑니다. 그래서 1에서 6단원까지 모두 유형별로 문제가 풀기가 끝나면 그때 매스마스터를 1단원부터 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집을 3권을 돌린 효과가 생겨요. 라이트센으로 한번 받고 그 다음 유형별로 한번 받고 그 다음 매스마스터까지 봤으면 이 전체 단원을 3번 돌린 효과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로 좀 정리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매스마스터를 아이가 너무 어려워한다 하면 굳이 안 풀어도 돼요. 저는 수학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굳이 안 풀어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S를 풀 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살펴보면요. 노트에 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수학을 잘하는 단 하나의 습관으로 노트 쓰기를 권했습니다. 친구가 노트를 쓰지 않은 이유는 우선 문제집 밑에 너무 칸이 크대요. 그래서 이 안에 자기가 식을 다 쓸 수 있다고 해서 식을 쓸 수 있는 문제들은 다 이 문제집 안에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이하는 건 다르지 않아요. 제가 했듯이 구하는 게 뭔지 이렇게 문제를 꼼꼼히 읽은 다음에 그림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이 표현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식을 꼼꼼하게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해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아직 없다 하면 이 문제를 풀면서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합니다. 또한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나왔을 때 부분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문제를 틀렸거든요. 근데 문제를 틀렸을 때 여러분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알려준다, 바로 해독 집은다, 그 부분은 안 되고요. 본인이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수학은 혼자 고민해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그래도 모른다 하면 이렇게 힌트를 한 번 더 아이의 풀이를 쭉 보고 이 부분은 얘가 놓쳤구나 하는 부분에 힌트를 한 번 더 주면 좋고요. 그렇게 힌트를 줘서 푼 문제는 알려준 다음에 한 번 더 네 말로 써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말로 풀어서 엄마의 설명을, 선생님의 설명을 너가 한번 생각해서 써봐 해서 써요. 만약에 이걸 쓰지 못한다면 아이는 제대로 안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알고 있는데 쓰려니까 못 쓰겠어요. 그런 말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 쓸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는 아직 저학년이라서 저렇게 식으로 잘 정리해서 쓰지 못해요.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걸 다 그냥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 라고 그대로 다 쓰라고 해요. 지금 이 친구는 이렇게 올라간 거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쓸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순간 정말 많은 식을 써봤고요. 그 식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본인의 말로 풀어서 쓰는 것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꼼꼼히 써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상위 S 풀이 요령입니다. 먼저 최상위 S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최상위 S를 푸는 친구가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사고력 수학이나 영재교육 관련한 문제집을 풀리지 않았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에서 공부하기라는 영상을 만들 건데요. 여기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자면 아이한테 저는 교육과정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과정대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끝에, 많은 박사님들과 수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고민한 끝에 만든 게 교육과정이에요. 그 교육과정을 토대로 1, 2, 3, 4, 5, 6학년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 배치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거기에 논리적이고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들을 더 주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풀린 게 최상위 S고요. 1, 2, 3학년까지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사고력이나 논리력을 이용한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4학년까지는요. 근데 5, 6학년은 요즘 좀 풀리면서 조금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중학교 문제들을 그냥 끌어다 썼다. 사고력을 요하는 것보다 선행을 요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풀릴 때 굳이 이 문제를 지금 풀리지 않았으면 애가 저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한 가지 개념만 알았으면 제가 끝나는 건데 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1, 2, 3, 4학년까지는 한번 논리적 수학이나 사고력 수학을 풀리는 대신 최상위 S를 풀리는 거 권합니다. 매일 조금씩 혼자서 풀게 하세요. 혼자서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 아이가 스스로 혼자서 해답지를 보지 않고 고민을 끝까지 해보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고민을 하지 않는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계속 알려준다면 이 문제집을 계속 풀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하라는 건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식 쓰는 거 연습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쓰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제가 노트 쓰는 습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노트에 차분히 식 써야 합니다. 그 부분 좀 잊지 마시고요. 매스마스터 힘들면 나중에 푸세요. 너무 힘든 건 미뤄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풀리게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수학 문제집 추천 끝났는데요. 이렇게 세트로 구성해서 문제집을 추천했습니다. 각각 문제집은 분석 같은 거는 다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고3까지 해야 돼요. 입시가 완성이 될 때까지는 수학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입시 후에도 수학이 필요한 전공들이 있지만 우선 우리한테 가장 큰 입시를 완성하기 전까지 꾸준히 수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행으로 빨리 간다, 멀리 간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탄탄히 바닥을 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바닥이 탄탄하지 않으면 절대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아야 돼요. 너무 많은 양, 너무 어려운 문제, 너무 많은 선행으로 아이들이 지치지 않게 적당한 양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수학은 수련이에요. 무술 수련처럼 매일매일 갈고 닦아야 합니다. 갈고 닦을 수 있게 여러분 지치지 않게 옆에서 힘 붓돋아 주면서 조금이라도 꼼꼼히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세요. 또 다른 추천과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이었습니다. 안녕.